유투로 불렸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각각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 유투로 불렸던 유한기 본부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 여야 모두 양쪽에서 특검에 대해서 강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천대유 부정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그걸 덮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고 환수했더라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하필은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팔게 됐는지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에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할 거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두 후보가 하는 말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상대에 대해서 왜 특검 안 하려 하느냐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례적인 상황인데, 제가 중간에서 듣기에는 이재명 후보 주장, 이재명 후보 왈, 윤석열 후보가 자기 건 빼고 하자고 해서 특검 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왈, 내 것까지 해서 같이 하자는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자꾸 왜 말장난하냐. 진실공방. 두 분을 대리해서 나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아니 어떤 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을 보면은 나옵니다. 액션을 보면 답이 있다. 엊그제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특검 법안 내용을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예, 빠져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 저 김만배 씨 지금 깜빵 가 있는 이분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화천대유에서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만배와 윤석열 후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하필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집을 사줬을까?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때문에 사실은 제 지역구가 부산저축은행 본사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38,000명이 지금도 6천억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C7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속돼 있는 남욱 변호사가 C7을 통해 가지고 1,100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대에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사들입니다. 그 부실 대출이 없었으면 남욱 변호사가 그 3분의 1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깜방 가 있는 범죄자들의 말하자면 시드머니,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 내용에 부산저축은행 빠져 있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샀던 그 화천대유 관계자 그 의혹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하자, 내일이라도 하자 이래 해놓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싹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김병현 대변인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다 보세요. 이 대장동 문제가 터져났던 게 지난 추석 때 9월 달부터 일 아닙니까? 처음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일이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잘했던 본인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랬죠.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특검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 민주당 아닙니까?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국민들 과반이 넘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사실은 9월, 10월 진즉에 특검 합의돼서 정리가 됐었어야 대통령 선거 전에 결과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진행될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86일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특검 법안 제출하고 합의하고 정리해서 넘어가서 특검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들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검 하자 하는데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하자.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 이를 두고 물타기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문제고 뭐고 다 좋다. 예. 11월 중순에 이미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많은 일들 다 엮어서 특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특검 법안을 제출할 때 예. 우리가 문제없는 내용들을 왜 특검 법안에 넣어서 제출합니까? 분명하게 특검이 필요한 대장동 일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엮어갖고 법사위에 올리면 될 일이거든요. 전혀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특검하자 주장하고 있었던 많은 모습들은 결국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회피하고 적정 수준 물타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아니 가장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관련 법안 다 처리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특검 처리에 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으면 부산저축은행 이거 다 포함해서 신속하게 법사위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에게 후속 질문. 180석이고 솔직히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왔잖아요. 야당 반대해도.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니 뭐 윤석열 후보 부친 집 산 것까지 민주당이 넣어서 그냥 180석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 자.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11월 달부터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주에 12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부산저축은행과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부분은 특검 법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후보는 이야기하는데 당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회에 지금 이제 그 상설특검법이 있거든요. 근데 상설특검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수사 대상은 이 사람으로 하고 수사 범위는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이런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다 밝히자 그러면서 법안에는 내용이 다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특검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도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 겁니다. 아, 특검 안 될 거다. 그다음에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특검이 크게 결과를 내놓겠냐.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선거 과정 중에는 밝혀질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이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짧게 OX로만 특검 의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특검 의지 있습니까? 그럼 넘칩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아, 미스테리예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